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네오젠 미완성 국가라는 책이고요. 장성주 저자 지으셨고 북레시피 출판입니다. 이야기가 주는 그 어떤 힘은 굉장히 강력하죠. 이야기가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재밌게 읽는 이야기나 재미있어하는 이유가 역사나 소설 장르 그쪽이 강한 이유가 어떤 사람을 몰입시키는 그런 마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사건이나 물건에도 배경이 되는 어떤 서사, 내러티브가 생기면 훨씬 매력적이고 호감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이야기들은 한번 시작하면 어떤 중독성이 있어서 빠져나오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책의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페이지를 덮기까지 책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마 그런 그 상황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책 네오젠을 그렇게 읽은 것 같습니다. 참 우선은 몰입감 있는 재밌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인간의 감정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야기 속에 담아내면서도 그 세계관의 설정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하나 창조해내서 SF 물론 장르이긴 한데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10년 정도, 10년 이내의 근미래, 10년, 20년 사이의 근미래를 배경으로 하면서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 시대를 묘하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야기에 빠져들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치 1984나 조지 오웰의 멋진 신세계처럼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회색빛 미래를 그리고 있는 그런 종류의 SF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일단 그 이야기의 시작은 2026년이니까 불과 한 4년 뒤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에 세계적인 전쟁과 폭동, 그리고 마치 코로나를 연상시키는 어떤 원인을 모를 전염병까지 더해져서 나라, 국가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리는 시대가 온다. 그런 설정이고요. 세계 3차 대전에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겹쳐진 세계를 그리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7년 정도 이제 유지가 되고 하면서 이야기는 2020년대 후반에서 2030년대 후반까지의 기간을 앞뒤로 넘나들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 디테일한 설정들이 아주 꼼꼼하게 잘 짜여져 있어서 2026년이니까 꼭 머지않아서 일어날 일을 같다라는 착각이 들게 하는 확실히 몰입감이 높고 재미있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독성이 참 좋아서 진짜 책의 마지막까지 지루한 줄 모르고 계속 읽게 되는 그런 종류의 재미있는 소설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부분은 인간의 감정이라는 요소를 전염이 되는 어떤 병처럼 설정을 한 부분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해서 인류를 멸망시키는 어떤 원인이 보통 많은 상황 설정에서 기후 문제라든지 핵전쟁 아니면 좀비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 인류를 멸망으로 몬다. 이런 설정이 흥미로웠고요. 책에서 이제 이 부분을 저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용 중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정확히 명칭이 정해지기도 전에 빠른 속도로 온 세상을 망가뜨리고 말았다. 종말이 오려면 핵이나 기후변화 아니면 차라리 드라마에서 보던 좀비라도 나와줘야 더 그럴듯했을 것 같은데 우습게도 전 세계를 집어삼킨 건 고작 인간의 감정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핵전쟁, 기후재앙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 인류를 멸망시킨다. 이런 설정이 흥미로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감정을 통제를 하지 못하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폭주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냥 화를 내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기억도 못하는 상태가 돼요. 폭주를 하면 감정이 그렇게 분노, 폭력,
온갖 감정이 완전히 통제를 일으키면서 발작 상태로 만드는 그런 병이 세상을 휩습니다. 사회적인 인간으로서의 통제를 잃은 인간들의 모습이 마치 그 정글의 짐승들처럼 묘사가 되고 있어요. 이건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 저게 짐승이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좀 씁쓸하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저는 좀 소름 끼치기도 하더라고요. 아, 인간이 이성을 잃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가 되겠구나라는 공감대도 좀 있었었고요. 근데 재밌었던 부분은 이성이 기능을 잃고 나니까 인간의 깊숙한 곳에 있던 감정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민낯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원래 사람이란 게 그 병이 아니라도 그렇잖아요.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로 이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모두들 그런 거죠. 자신의 감정을 100% 밖으로 터뜨리지 않고 억누르고 감춘 채로 이성적으로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반대로 해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이성의 끈이 만약에 끊어지고 통제가 없어진다면 그러면 우리 사회는 무너지고 마는 건가? 이렇게 인류가 멸망하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즘에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그 분노 조절 장애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어떤 병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점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정말 뭐 묻지마 범죄라든지, 예전 같으면 그냥 그 이해할 수 없는 너무 폭력적이고 과격한 일들을 하면서 왜 그랬어요? 라고 물어보면 화가 나서, 이렇게 대답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이 이야기를,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좀 저는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참고 넘어갔을 일들이거나 뭐 그런 부분인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고 다 밖으로 뿜어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는 죽게 하는 일들이, 죽이는 경우들도 빈번히 벌어지고 있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이야기 속에 암울한 미래가 꼭 허구만은 아닐지 않은가? 꼭 낯설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 아주 짧은 한 구절을 제가 인용해 보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참지 못해 나오는 거면 원래부터 사람 속에 있었다는 거네. 저런 짐승 같은 게 사람 속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거죠. 이게 이 병에 걸리면 이제 감정이 통제가 안 되고 밖으로 확 뿜어져 나오는데, 그러면 주인공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럼 뭐 저게 원래 저런 모습이, 짐승 같은 모습이 사람 속에 있었다는 거네. 뭐 실제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병의 그 대안으로, 해결책으로 인류가 발견해낸 방법은 감정과 이성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 됩니다. 인간에게서 감정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성만 남은 인간을 남기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해 나갑니다. 그 이제 이런 일을 해 나가는 세력이,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세력이 바로 네오젠이라는 세력이고요. 이 소설의,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 치료제를 나눠주면서 도시를 다시 세우고 인류를 재건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항하는 인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그런 네오젠의 이런 정책에 대항하는 또 무리들이 나옵니다. 반란군으로 규정되는 서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무리인데, 이 서쪽 무리를 이끄는 반란자 세력의 지도자 센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아까 얘기 드린 그 치료제를 나눠주고 도시를 재건하는 네오젠이라는 세력의 수장인 칼, 이 두 사람이 대립하는 구도가 막 전개가 되는 게 이 스토리인데, 그러다가 반전이 하나 펑 나오는데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 이야기를 해버리면 책을 읽으실 때 재미가 많이 반감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대립된 구도의 이야기들이 막 전개가 되는 이야기라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거다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저자분을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면 저자는 장성주 작가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저자분 장성주 작가님은 한 10여 년간 일라 이렇게 영어 스펠링으로는 ILLA라는 일라라는 이름으로 뮤지션으로 활동을 하신 음악가세요. 음악인이고 예술가인데 그 유튜브에도 일라 대표적인 곡으로 Take Me Out 이라는 곡을 검색을 해보시면 노래도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이제 이런 저자분의 소개를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아마 작가분이 뮤지션이라서 더 감정이라는 부분을 조금 민감하게 볼 수 있었고 더 느낄 수 있었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포인트가 저는 생각이 났어요. 그 음악과 예술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는 것들이 인간의 감정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지금도 이 작가분은 그 미국에서 예술 공부를 계속 하고 계시고 그 재밌는 것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그러다가 코로나로 발이 묶여 버리신 거죠. 그 미국에 나갔다가 그래서 꽁꽁 이제 묶여 있는 그 사이에 이 이야기를 쓰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의 끝 이야기가 끝맺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열린 결말도 아니고 사실은 그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거에 그냥 1편 에피소드 1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끝나요. 그래서 아직도 이 뒤에 뻗어나갈 이야기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작가분 소개에도 보면 지금 미국에서 후속편을 구상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후속편도 굉장히 기다려지는 이야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재밌게 읽어서 꼭 뮤지션이 아니시더라도 새로운 어떤 스타 작가분의 탄생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재미있게 읽었고 그러면서도 제가 좋아하는 어떤 생각할 만한 거리, 철학거리도 담겨 있고 해서 즐겁게 읽고 여운도 남는 아주 좋은 책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편을 얼른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그 스토리의 앞쪽 부분, 프롤로그 부분과 앞쪽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재미있으면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네오젠 미완성 국가 장성주 지음 북 레시피 프롤로그 사흘 전 다시 불이 켜졌다. 시간을 정확히 알 방법은 없었지만 해가 뜨고 진 것을 헤아려 볼 때 대략 그 정도의 시간이었다. 한동안 지속되던 정체 모를 굉음에 감염자들의 발작 또한 끊이지 않던 중이었다. 머지않아 굉음이 잦아들고 곧 불이 켜졌다. 대정전 이후 2번의 겨울을 지나도록 전쟁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나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몸을 웅크렸다. 그건 옆에 있던 도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불안해진 도스는 힘겹게 숨을 고르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도망쳐야 해. 창밖을 향해 고정된 그의 두 눈은 겁에 잔뜩 질린 채 번뜩이고 있었다. 벌어진 입속에서는 그르륵거리며 이를 가는 소리가 들렸다. 갈 데는 있고. 나는 도스의 어깨를 눌러 그의 무릎을 꿇려 앉혔다. 당장이라도 튀어나갈 듯 긴장이 가득한 몸. 그런 그를 두 팔로 안아 가두고선 그가 진정되기만을 조용히 기다렸다. 굉음이나 갑작스러운 전기의 공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처음엔 피습이나 폭격을 예상했지만 이젠 더 이상 전쟁이란 말이 설득력을 가지긴 힘들었다. 이 지구상에서 나라라는 말은 완전히 지워진 지 오래였다.
7년 동안 지속된 전쟁과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남긴 것은 두 가지였다. 발작, 그리고 무력함. 살아남은 자들 중 대부분은 어딘가 고장난 듯 동요가 없었고, 일부는 특정한 자극을 받으면 응축된 감정을 미치광이처럼 터뜨리곤 했다. 그중 도스의 기폭제는 소리였다. 그 시각 창밖 건너편에 무너진 건물 귀퉁이에서는 누군가 난간에 몸을 반쯤 걸쳐둔 채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뒤이어 한 어린아이가 나타나 버둥거리는 남자의 다리를 붙들었지만 사내는 이미 제정신이 아닌 듯 보였다. 그는 정신없이 뒷발질을 해댔고 아이는 그의 발버둥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찢어질 것 같은 소리로 울부짖었다. 아버지! 아이가 비명을 내질렀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난간 위로 올라서는 중이었다. 남자의 발이 바닥을 딛고 오를 때마다 아이의 숨도 거칠어졌다. 당장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위태로운 호흡이었다. 순간 방 안의 불이 희미한 소리와 함께 깜빡이기 시작했고 곧 구역 전체가 소리를 내며 번쩍거렸다. 불빛은 속도를 더해가고 희미하던 소리의 줄기는 점점 더 거세어져 도시 전체의 울음소리처럼 변했다. 서둘러 도스의 귀를 막아주려 했지만 그는 강박적으로 소리와 접촉하려는 듯 내 손을 뿌리쳤다. 전쟁이야, 전쟁이다! 도스는 폭주하기 시작했다. 진정시키려 애를 써보았지만 역부족이었다. 자제력을 잃은 그는 나를 밀쳐내고선 문 밖으로 순식간에 뛰쳐나가버렸다. 출처불명의 바이러스에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것을 시작으로 세상은 광견병에 걸린 듯 빠른 속도로 광란에 접어들어갔다. 거짓이 만연했으며 보이는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중국의 도심 한복판에 미사일이 떨어지며 하루아침에 전쟁이 시작되었고 미국에서는 음모론자들이 들고 일어나 주요 도시마다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 강대국들의 혼란은 곧 전 세계적 혼란으로 이어졌다. 언론은 붕괴되어 각기 다른 말을 내뱉고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모를 폭동에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휩쓸려 다녔다. 환란이었다. 재앙 앞에서 인간이 만든 사회체제란 한낱 아집에 불과했는지도 모른다. 도망친 대통령과 종이 조각이 된 화폐에 대한 소식은 흔한 뉴스 중 하나였다.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 국경을 넘나들었고 그 사이 몇 차례 변이된 바이러스는 나라를 불문하고 모두를 집어삼켰다. 어디에도 승리자는 없었다. 전쟁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니었고 뒤섞인 인류는 생존이란 당면 명제 외에 어떠한 목적도 세울 수 없었다. 그렇게 나라라 불리던 문명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은 무너지고 말았다. 쿵! 등 뒤에서 서늘한 한기가 느껴졌다. 웅웅거리는 기계 울음을 타고 불편한 정적이 창문을 넘어 흘러들어왔다. 아이의 비명은 언제부터인지 들리지 않고 있었다. 또 죽은 걸까? 창밖은 새벽 어둠으로 뒤덮여 온통 보랏빛이었다. 아이는 텅 빈 난간을 붙든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아이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시꺼먼 점 같은 것이 바닥에 일그러져 있었다. 불규칙한 불빛이 이따금씩 이빨을 드러내며 허옇게 번뜩이자 희미하게 그 형체가 보였다.
아이의 아버지였다. 타인의 죽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이제 마치 하나의 오류처럼 처리되지도 풀리지도 않는 무의미한 질문이었다. 살아남은 자들 중 누구도 존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아이는 잠시 멈춰 있더니 곧 난간에 매달려 있던 검붉은 색의 깃발을 떼어 손에 쥐고 흔들었다. 더 이상 전쟁과 상관없는 자들이 모여있는 안전구역을 뜻하는 깃발이었다. 한참 동안 죽은 아비를 바라보던 아이는 손을 뻗어 깃발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아이의 기폭제가 제 아버지의 발작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 외에는 감정을 터뜨릴 이유도 방법도 몰랐던 것인지, 남자의 추락과 동시에 아이는 더 이상 발작할 이유가 없다는 듯 차분해 보였다. 바람 한 점 없는 적막한 공기를 따라 붉은 것이 흘러내렸다. 한참을 뒤틀리고 구부러지며 가까스로 도달한 깃발은 간신히 사내의 얼굴을 덮으며 내려앉았다. 이안! 먹먹함이 귓가에 어른거렸다. 뒤이어 목덜미를 따라 무거운 중압감이 머리 전체를 에워쌌다. 할 수만 있다면 머리를 열어 뇌를 찬물에 벅벅 씻어내고 싶은 기분이었다. 묵직한 두통이 눈까지 이어질 즈음 비릿한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이안! 돌아보니 미아가 경직된 표정으로 현관에 서 있었다. 가늘게 떨리는 얼굴에 눈밑 문신이 요동을 쳤다. 사람들이 도스를 데려갔어. 그녀의 떨리는 얼굴에서 읽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가 뱉은 말이 쉽게 이해가 되지도 않았다. 이곳에 낯선 누군가가 모여 무리짓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인간은 없다. 이곳에 미쳐 날뛰는 발작 환자를 억지로 데려가고자 하는 인간은 없다. 더욱이 그런 인간들은 존재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참을 서 있는 내게 미아는 손에 쥔 무언가를 건네주었다. 잔뜩 구겨졌지만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 않은 깨끗한 인쇄물이었다. 펼친 종이 위에 짐승을 움켜쥔 독수리 모양의 문양과 함께 글귀가 쓰여 있었다. A구역 23길 102 치료제를 드립니다. 1. 재건된 도시 2038년 3월 27일 토요일 오전 7시 네오젠에서 알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가장 안전한 하루를 보장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본부가 제공하는 백신의 잔여 수량은 321개. A구역에서 파란색 깃발을 찾으십시오. 2038년 3월 27일 토요일 오전 7시 네오젠에서 알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억양 없는 단조로운 여자의 음성이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구역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에 맥락 없이 뒤엉켰던 꿈이 겨우 막을 내리고 살짝 열린 창문 틈에서 쿰쿰한 쇠 냄새가 밀려 들어왔다. 오늘도 어김없이 첨탑에 불이 켜졌으리라. 눈꺼풀을 몇 번 쓸어낸 뒤 창가로 걸음을 옮기자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거대한 은색 송곳이 보였다. 마치 한 번도 빼앗긴 적 없던 일상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제법 도시다운 모습의 풍경이었다. 재건된 도시는 온통 푸른색의 돌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중이었다. 거칠고 탁하던 건물의 표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매끄럽게 광이 났다. 어디서 자재들을 공수해 오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매일 밤이 되면 육중한 트럭들이 줄을 지어 도시 곳곳에 돌을 실어다 나르곤 했다. 이름 모를 그 돌들은 낮이면 온 도시를 시퍼렇게 비추다가도 밤이 되면 한층 더 어둡게 존재감을 드러냈다. 반복되던 안내 방송이 끝나자 초인종 소리와 함께 우편함에 무언가가 미끄러져 내려왔다. 본부에서 보낸 메시지였다. 최이한 특수치료 예정일 공지 A구역 20길 103 24시간 내 방문 요망. 안내장에는 늘 그랬듯이 한가운데 독수리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다. 가만히 보니 독수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짐승이 아닌 사람 같기도 했다. 헝클어진 갈퀴와 긴 발톱이 보이긴 했지만 늘어진 사지의 비율과 모양새는 꼭 사람의 것과 닮아 있었다. 본부는 매달 27일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정기 검진과 치료를 제공했다. 백신에 대한 부작용을 보이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으로 백신 투여가 제한되는 자들, 그리고 자가 면역 반응을 보이는 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특수 치료였다. 3년 동안 나와 같은 면역 체계를 가진 사람은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특별한 것이 없는 일정이었다. 안내장을 뒤집으니 시퍼런 타이머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다. 23시간 54분, 59초, 58초, 57초, 56초. 별 쓸데없는. 본부의 개발자들은 이런 자잘한 부분에서까지 자신들의 연구 결과물을 선보이길 즐기는 듯 했다. 하루만 지나면 쓸모 없어질 타이머를 만들기보다 첨탑에서 나오는 불쾌한 냄새부터 없앨 노력을 했다면 좀 더 고마웠을 텐데 말이다. 아침부터 끊이지 않는 생각들을 줄줄이 이어가며 찬물로 간단히 샤워를 마치고 나니 문득 집에 음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둘러보니 돈이라고는 책상 위에 굴러다니는 1DN짜리 지폐 3장뿐이었다. 지난주에 참지 못하고 침대를 구매한 탓이었다. 몸을 누일 곳만 확보해도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한 지가 불과 몇 년 전이었지만 나 역시 잃는 것보다는 소유에 대한 적응이 더 빠른 인간이었다. 지난해 겨우 한 칸짜리 보금자리를 얻게 되었을 때 그 만족감은 채 일주일을 가지 못했다. 100가지를 잃었다가 겨우 하나를 되찾고 나니 아직 돌려받지 못한 99개의 것들이 아쉬웠다. 도시가 재건되었다 한들 전쟁 전에 누리던 것들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수준이었다. 허기진 배가 우렁차게 요동할 때가 되어서야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충 옷을 챙겨 입은 뒤 충전이 다 된 플레부스를 손목에 둘러 감으며 타이머를 다시 확인했다. 23시간 27분 55초. 본부의 권고가 독촉으로 변하기까지 내게 남은 시간이었다. 문을 나서자 복도 끝에서부터 쇳덩어리들이 풍기는 내음이 콧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입안 가득 쇠를 머금기라도 한 듯 혀에서 비린 맛이 느껴졌다. 미끈한 바닥과 천장, 벽의 결들을 따라 주변엔 축축한 한기가 흘렀다. 창문 하나 없는 기다란 복도. 들리는 건 안내장에서 조그맣게 울리는 초침 소리뿐이었다.